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아주 뚜렷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맞붙은 이 무대에는 감독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또 한 명은 경기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손흥민이었죠. 저는 늘 축구에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술과 전술은 훈련장에서 다듬을 수 있지만 경기 도중 팀을 이끌고 분위기를 바꾸는 힘은 타고난 성품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날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만 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움직이고 팀을 재정렬하는 감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흐름은 그의 손끝과 눈빛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초반부터 한국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가 편하게 공격을 풀어가는 모습은 전술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순간이라면 벤치에서 전술적 지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벤치는 침묵했고 대신 손흥민이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뛰던 그는 망설임 없이 손짓을 보내 라인을 당기고 간격을 촘촘히 만들라고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한국 수비는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수로서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독처럼 팀 전체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많은 공격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격수가 이렇게 직접 수비 라인을 정렬하고 경기 전체를 읽으며 동료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은 흔치 않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득점 기계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 누구도 주저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축구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팀이 흔들릴 때 단순히 발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책임지고 전체를 묶어내는 힘입니다.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은 한국 대표팀이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가진 게 아니라 전술적 리더를 품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런 역할은 경기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3명의 한국 선수가 압박을 시도했지만 세컨드볼은 미국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때 나타난 것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내려와 공을 빼앗고 곧바로 공격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탈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비 가담과 동시에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수가 진정한 리더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수비 가담에 머물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 즉 공격 전환까지 해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장면은 이재성과의 호흡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항상 전진 패스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구는 단순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두 베테랑은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백패스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소극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백패스가 들어가자 미국 수비는 본능적으로 안도했습니다.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자면 후퇴라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빈 공간을 창출하는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공이 뒤로 흐르자 미국 수비진은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압박도 느슨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손흥민은 준비된 듯 라인을 깨고 침투했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며 상대를 안심시킨 뒤 그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것은 훈련장에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 지능에서 비롯된 순간적 통찰입니다. 단 몇 초 동안의 유도, 후퇴, 재침투. 그 과정 속에 손흥민의 두뇌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상대 수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전술가임을 증명합니다. 이재성과의 짧은 원투 패스 하나로 미국의 수비 블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시퀀스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그림을 그리듯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그가 한 손짓, 한 눈빛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동료들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또 다른 감독. 그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순간이었죠. 공격 전개, 타이밍, 침투 그리고 마지막 결정까지. 모든 과정은 마치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갔습니다. 설계자 손흥민, 이것이 이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무각 슈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늘 말합니다. 무각 슈팅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도르트문트를 무너뜨린 챔피언스리그의 장면, 에버턴의 골망을 갈라버린 리그 경기, 그리고 이번 미국전까지. 그 각도는 보통 선수라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자신감과 경험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손흥민이지. 그는 평범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방식입니다. 다른 선수들이라면 안전하게 패스를 돌릴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과감히 슈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성공 패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보통 선수와 월드 클래스 선수를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김진규가 잠시 망설이는 순간 손흥민과 이재성이 동시에 손짓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을 보내라. 그 이후 장면은 교과서 같았습니다. 공을 받기 직전 손흥민은 힐끔 이재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두세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는 수비를 끌어당긴 뒤 원터치로 이재성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투. 다시 공을 돌려받았을 때 미국의 수비는 이미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에 손흥민은 직접 마무리하지 않고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골을 넣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수는 동료들이 더 쉽게 축구를 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은 이날 단순히 자기 득점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단계 앞을 내다보며 동료들의 움직임까지 설계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패스와 움직임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능력은 흔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교체로 빠져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반전에는 슈팅 숫자가 4대 3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한국이 단 1회, 미국이 14회였습니다. 이 수치는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 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온필드 감독이 사라지자 한국은 조직과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전술적 공백은 곧바로 경기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해주던 역할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통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를 지휘하는 온필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공격수이자 설계자 그리고 감독의 전술적 공백을 메우는 리더였습니다. 이런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한국 대표팀은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 안에 또 한 명의 감독을 보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무리뉴, 진정한 월드 클래스 선수란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불가능을 습관처럼 해내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무각 슈팅, 코너킥 직접 득점, 불가능하다던 프리킥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장면을 손흥민은 여러 차례 반복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월드 클래스란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그 타이틀을 몸으로 증명해낸 선수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수많은 경기와 무대를 경험했지만 미국전에서 보여준 그의 움직임과 리더십은 특별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전술을 바꾸고 경기의 균형을 바꾸고 심지어 상대의 판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슈퍼스타가 흔히 하는 개인 퍼포먼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움직임을 조직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경기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공격에서는 날카롭게 마무리하고 수비에서는 빈틈을 메우고 전환 순간에는 가장 빠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선수는 세계 축구 무대에서도 드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기록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리더십과 전술 지능을 갖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라면 많습니다. 그러나 팀을 지휘하고 감독의 공백을 메우며 동료들의 플레이까지 향상시키는 선수는 손에 꼽습니다. 손흥민은 그 짧은 순간에도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은 아마 그의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손흥민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한국을 넘어 세계 축구사에 남을 이유를 다시 새긴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정상에 올랐지만 대표팀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미국전은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수비수처럼 뛰고 미드필더처럼 설계하며 공격수로서 마무리하는 이 삼위일체의 역할. 그 어떤 선수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임무를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은 단순히 한국 대표팀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세계 축구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가늠할 무대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무대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새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이 손흥민의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발끝에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번 미국전은 그 예고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손흥민을 단순한 슈퍼스타로 볼 것이 아니라 전술가이자 리더, 경기장의 감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경기가 그것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제게 있어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온필드 스페셜 원이었습니다.